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째입니다. 러시아군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하리코프에도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위한 러시아 협상단이 벨라루스에 도착했다는 러시아 관연통신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향후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침공 나흘째고 초반에 푸틴 대통령은 뭐 전쟁 안 하겠다. 민간인도 피해 주려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다 어그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 상황 진단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의 특별 작전 명령이 돈바스 지역이 아니라 이제 전면전으로 이제 비화돼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그 하이브리드 전략을 통해서 이제 단시간 내에 지금 키예프 수도에 접근하는 그런 이제 신속 대응 전략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또 의회에 또 지금 저항에 부딪혀서 예. 지금 이제 이 전쟁의 상황이 어떤 양상으로 갈지 상당히 가변적이고 또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벨라루스에서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밝힌 상황인데 앞서 25일에 한 차례 또 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결렬이 됐던 이유가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거부를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 조건을 요구했다. 이렇게 결렬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협상 카드가 좀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오후에 그 러시아의 이제 국방장관, 외무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 비서실 대표까지 그 고멜 씨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경 도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न्스크보다 이제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접근성도 좋고 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뭔가 합의된 이제 협상이 좀 시작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했는데 예. 또 회담을 거의 얼마 안 앞두고 이제 또 그 장소 변경을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지난번처럼 또 이 회담이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의제는 세 가지죠. 예. 이제 어떤 조건에 이제 정전을 할 거냐. 두 번째 동부 우크라이나 이제 돈바스 지역이죠. 이제 돈바스 지역의 이제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무장 항복하라고 하니까 네. 그것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그 비무장화라는 거를 조금 톤 다운해서 러시아가 어떤 정전 조건을 가지고 사실상의 항복 수준을 받아내는 아마 이제 그런 접근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러시아에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렬이 된 이후에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가 이제 너네 러시아가 벨라루스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 믿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는 장소 변경을 일단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변경해서 협상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안 한다고 할까요? 예, 그 장소가 조금 델리케이트한 문제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폴란드가 굉장히 반러적인 정서가 강하고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바르샤바를 상당히 선호할 것 같은데 네. 최근 분위기가 이제 러시아 대표단이 바르샤바를 또 가기가 좀 어려운 그래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회담이 성사되려면 오히려 뭐 좀 서구에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이제 그런 스위스는 중립국이니까 예.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지 지금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장소에 러시아 대표단이 좀 가기는 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장소 변경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이 협상을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이제 임할 그런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자체로도 협상이란 말 자체도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강력하게 비무장화를 주장하고 있고 네. 심지어 이념적인 차원에서 뭐 탈라치화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일단 철수, 그 후에 회담이라는 그 포맷을 아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받아들이라고 그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서 지금 제2의 도시 하리코프까지 진입을 했었는데 협상 테이블이 일단 마련되는 데에는 서방의 어떤 러시아 경제 제재가 좀 영향을 줬다. 그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이제 하르코프라는 지명보다는 하르키우라는 지명을 앞으로 언론이 좀 썼으면 아, 그래요? 좋겠습니다. 하르키우요? 왜냐하면 하르키우요? 네, 왜 그렇죠? 하르코프는 이제 과거에 러시아식 그 도시 표기명이고 이제 하르키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식이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이니까 네. 이제 우크라이나식 표기를 쓰는 게 좋을 것 아, 같고요. 좋은 지적이시네요. 예, 그 제재는 이미 러시아가 예상하고 있고 나름 또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예. 경제 제재를 강화했다고 해서 뭐 러시아가 협상에 나섰다기보다는 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전쟁의 지금 진행 상황이 네. 잘못하면 이게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러시아가 조기에 아. 이 전쟁을 좀 유리한 조건으로 끝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협상을 서두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의 있습니다.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네. 협상에 지금 테이블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고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향해서 스위프트 제재, 일명 이 금융 핵무기로 불리는 이 제재를 지금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이게 이란에서 핵 개발했을 때도 맞습니다. 네 제재가 사용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제재가 러시아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예,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제 당연히 큰 타격이 가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란의 경험을 보면 당시에 이란이 그 에너지 대금의 결제의 절반을 못 받았고요. 네. 무역의 30%를 잃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제재고요. 2014년에 이제 영국이 크림반도 제재로 이미 러시아의 그 스위프트 탈퇴를 예.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거는 GDP에 거의 마이너스 5%의 효과가 있고 예. 이것은 전쟁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 제재다. 이제 그런 여론이 너무 강력했고 예. 또 서구 기업의 피해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못한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유심히 보시면 예. 지금 이제 그 에너지 부문, 에너지 글로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에너지 대금 결제와 관련된 러시아 은행은 일부 스위프트에 남겨놓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독일이나 이런 입장을 예. 조금 반영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엄청난 이제 그 경제 타격이 될 것 같고요. 이미 네. 지금 러시아의 뭐 증권시장 환율이 지금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뭐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일부 그 유럽과의 그 에너지 비용과 같은 그런 통로를 빼놓은 거는 유럽 그 몇몇 국가들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한 겁니까? 뿐만 아니고 지금 벌써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거꾸로 예. 지금 이제 이런 스위프트 제재에 대응해서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도 그런 점은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조금 이제 숨통이 남아 있는 건 이제 러시아가 2014년 이후에 SPFS라는 지금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아직 그것도 제재하겠다는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 예. 이제 그것까지 제재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숨통을 조이게 되는 거여서 이제 서구 전문가들이 일단 이제 그것까지 포함은 안 될 거라고 이제 보고는 있고요. 예. 다만 그 시스템도 결함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사용하기에는 지금 아직도 문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 러시아의 협상하려는 그 모습, 장기전으로 가는 거를 좀 우려하는 모습도 있다고 했잖아요. 러시아가 장기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생각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세서인가 아니면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러시아는 어떤 점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4,300만 명이나 되는 또 그 지금 나라 크기도 우리 3배나 되는 네. 국가니까 그걸 이제 단시간 내에 점령하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렵겠죠. 또 지금 이제 이미 좀 민병대 수준이랄까 이제 전 국민 동원령이 내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좀
이제 게릴라식 항전도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그 나토의 예상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게릴라전에 대응하려면 최소한 러시아 병력 60만 명이 필요하다는 지금 발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만큼 지금 전면전을 빨리 끝내는 거는 사실 막강한 러시아 군에게도 저는 상당한 이제 부담이라고 보고요. 다만 키예프 수도의 함락 여부는 저희가 좀 하루 이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외신 상황도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 주변 공항도 점령이 됐고 또 러시아가 처음에는 그 민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무차별적인 공격을 좀 자제했는데 예. 지금 외신을 보니까 좀 공격의 강도가 좀 강해졌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 피해도 조금 속출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걸 보면 좀 러시아가 좀 국제적인 비난을 받더라도 키예프 함락만은 좀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이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방에서는 일단은 직접적인 뭐 파병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두고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오늘 우리가 무너지면 유럽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좀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군사적 개입 자제 의지가 이런 목소리들로 인해서 좀 바뀔 수 있는 여력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도 이제 그 문제는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까지 미국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명확하게 참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네.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핵을 가진 국가고 이것이 정말 세계 핵대전으로 이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점도 우려하고 있고 또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2020년에 푸틴 대통령령으로 핵 사용의 임계점을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네. 과거에는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는 수준이었다면 예. 지금 재래식 무기에 대한 러시아 위협도 지금 핵무기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이제 러시아의 그런 공격성이라 할까 그런 걸 이제 서구가 우려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게 장기화됐을 때 게릴라전이 이제 확전이 되면 굉장히 인명 피해가 커질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국제사회 여론이 그런 인명 피해를 어떻게 서구가 그냥 두고 보겠냐, 참전해야지 되지 않겠냐 하는 여론이 이제 들끓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아직은 일어난 상황은 아니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근본적인 다신 질문을 요거 하나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 푸틴은 이제 당장 이제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이제 러시아의 일종의 완충 안보 국가들인 이제 과거의 구소련인 우크라이나, 조지아 이런 국가들이 이제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예. 이제 러시아 안보 위협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나토 동쪽으로 밀고 오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내걸고 있는 문제는 이제 나토 가입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구가 볼 때는 과거에 이제 1938년이던가요? 이제 뮌헨 협정처럼 그 체코에 이제 독일인들이 많이 사는 그 주데테란트 주를 이제 독일이 너 우리 주민이 많으니까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세계대전 하지 말라고 돌려줬더니 결국 세계대전으로 비화됐다.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만 달라는 게 아니라 예. 결국은 과거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뭐 일종의 세계 지정학 영향력의 뭐 G2가 아니라 G3 뭐 그런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이제 큰 야심을 가진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 우크라이나의 이제 돈바스 지역이죠. 예. 그 러시아계 주민들이 이제 일종의 뭐 나름 많은 탄압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또 그 문제 해결도 이제 같은 민족 문제로서 좀 그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쟁을 피하려고 우크라이나인들의 피난 행렬이 이제 주변국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될 시 주변국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난민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요. 예. 제가 이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최대 500만 명 이제 난민 발생이 가능하다 하는 이제 보도를 봤는데 제가 폴란드 발표를 보니까 예. 이제 폴란드는 100만 명 정도의 난민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이제 폴란드는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식민지로도 갖고 있었던 국가고 또 최근에도 이제 공식 뭐 노동자만 30만 명 아마 더 이상 될 텐데 이제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국가에서 뭐 양국 간에 이제 상당히 이제 긴밀한 관계인 걸로 보입니다. 루마니아도 지금 뭐 50만 명 뭐 시설을 만들겠다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난민 수용 시설 자체가 예. 턱없이 이제 부족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들이 과연 그 난민을 모두 수용할 능력이 되겠냐. 이제 그것도 사회적 큰 혼란의 문제고요. 예. 그거보다 이제 더 큰 문제는 지금 러시아 폴란드 관계가 상당히 이제 이번에 나빠졌는데 예.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한 다음에 이제 그 국경선에 이제 핵무기 기지를 이제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폴란드는 유럽에 이제 러시아의 위협을 전면에서 이제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예. 이제 그런 국가가 되니까 아마 폴란드 국민들의 심려가 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교민분들도 지금 이제 47명분 정도 지금 체류하고 계시고 이 중 30여 명분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지금 계속해서 체류하기를 또 바라시잖아요. 이분들의 안전도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챙겨야 할 텐데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이제 정말 걱정입니다. 예. 이제 그 30분은 아마도 우크라이나 분과 결혼을 했거나 네. 아니면 이제 현재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탈출을 좀 미루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급박하게 전면전이 터질이라고 예상을 못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연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뭐 세 분인가 이제 모시고 나왔다는 보도를 봤는데 아마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할 텐데요. 예. 하여튼 뭐 제발 안전하게 모시고 나오기만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수님처럼 전문가 분들도 푸틴이 전면전까지 갈 거라는 예측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경고를 내렸고 계속 다른 국가들도 주의를 줬는데 그런 경고까지 다 무시하면서 푸틴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런 경고가 굳이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위협이 되지 않았나 보죠? 예, 사실 뭐 푸틴의 속마음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몇 가지 이제 추론은 가능한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의 특별 군사 명령을 이제 내린 거거든요. 예, 평화 유지군 보내겠다. 예, 평화 유지 다음에 이제 특별 군사 작전이 나왔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제 돈바스를 점령하려나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왜 전면전으로 비하했을까? 그것은 이제 첫째는 제가 보기에도 지금 돈바스만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현 정부하고 대치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가 신속하게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 명분만 줘서 예. 이제 결국은 원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정말로 원했다면 예. 돈바스 지역에만 머무는 것보다는 바로 나토 가입국인 발틱 3국 폴란드 쪽으로 바로 경계 대치선 이제 전면에 그런 대치선을 긋는 게 지정학적 영향력에서 훨씬 이제 크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푸틴 대통령의 좀 국내 정치적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민주화 요구도 많고 좀 예. 국민적인 인기도 좀 떨어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번 기회에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국민을 애국심으로 단합시켜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좀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영향도 예, 좀 뭐 여러 배경에 요인이 깔려 있었을 것 있었을 같습니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명의 해커그룹 어나니머스가 사이버 전쟁을 선포했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개인적으로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금 민간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여론도 이런 상황을 좀 끝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이제 저항이 심해진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인터넷망이 살아있거든요.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죠. 초고속 예. 인터넷망인데 그게 이미 들어가 있고 계속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로 봐서 이제 후방 지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 지금 러시아 국내에서도 지금 반전 여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각 스포츠 스타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쟁하지 말으라는 압박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국제 여론이 어떻게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푸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예. 그렇게 이제 국제 여론에 이렇게 좀 좌우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당장 러시아가 여론 때문에 물러설 거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오늘요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올해 들어서 8번째인가요? 이렇게 발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어떤 그 글인가요? 글을 인용해서 미국 책임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 건 미국이 책임이다. 이거는 어떤 의도로 저희가 풀이해야 될까요? 예, 지금 이제 북한은 이제 최근에 좀 고립을 피하고 또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 역시 이제 할 수 없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제 크게 이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아마 이제 국제적 고립이 되고 또 러시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추동력을 좀 약화시키는 건 이제 유럽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거였다면 아마 향후에 미국을 괴롭히는 북한 카드를 더 활용하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뭐 보도도 나오지만 이제 한미일 공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제 저쪽은 또 지금 북한, 러시아, 중국 또 일종의 동맹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건 완전한 신냉전 구조가 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큰 이제 과제가 되고 외교적 압박이 된다. 참 어려운 과제를 러시아가 던져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함께해봤습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